한국 같은 후진국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이탈리아에서 수자원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기상재해로 심각한 가뭄을 겪어봤기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문제를 해결하러 현장에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기술을 체험하고 그 비밀을 알게 되자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렌차 베르디예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수자원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고 싶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리야드에 있는 공항에 도착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마치 뜨거운 오븐 문을 여는 것처럼 뜨거운 공기가 제 얼굴을 때리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림질한 블라우스 아래와 이마에는 벌써 땀이 맺히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 출장은 시간 낭비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막에서 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회사라니? 말도 안 돼. 짐을 기다리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남부 이탈리아에서 자란 저는 물에 관한 어려운 교훈들을 배웠어요. 매년 여름마다 우리 마을은 가뭄을 겪었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마을 우물까지 걸어가서 무거운 양동이를 들고 우리 작은 농장으로 돌아오던 기억이 나요. 그 물은 흙과 이상한 맛이 났어요. 우리는 한 방울도 아껴 썼죠. 로렌차, 우리는 자연을 존중해야 해.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기계로 물을 만들어낼 수 없어. 그건 어리석은 꿈이야. 어머니의 말씀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형성했어요. 저는 공학을 공부했지만 항상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제 전체 경력을 이끌어왔죠.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우디 관계자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의 흰색 전통 옷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깨끗해 보였죠. 베르디 씨,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를 에어컨이 켜진 차로 안내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팀이 우리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50도 더위에서 일해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이 사막 환경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제 말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나왔어요. 관계자의 미소가 살짝 사라졌어요. 그는 불편해 보였지만 정중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온 팀은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도 한때 물 문제가 있던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작은 반도 국가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사막 중 하나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중동 전역의 많은 실패한 수자원 프로젝트들을 검토해 봤어요. 대부분은 몇 년 내에 고장났죠. 에너지 비용이 너무 높았고 파이프는 소금과 모래에 부식되었으며 유지 관리가 불가능해졌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갈색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무도 없고 강도 없고 그저 모래와 태양 그리고 평평한 대지에서 신기루처럼 솟아오르는 먼 건물들 뿐이었죠. 어떻게 이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담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뜨거운 태양 아래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남성들 무리를 보고 놀랐어요. 그들은 큰 종이들을 살펴보며 공사 현장의 여러 구역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들의 검은 머리카락과 집중된 표정을 보니 한국 팀임이 분명했어요. 한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서 있었어요. 그는 리더처럼 보였죠. 정장이 땀으로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작업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면서도 오직 차분한 결단력만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프로젝트 책임자인 이준희 씨일 거예요. 관계자가 차를 주차하고 저를 향해 말했어요. 그들은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어요. 매일요? 금요일에도요. 저는 다시 더위 속으로 나가면서 노트북과 물병을 꼭 쥐고 있었어요. 뜨거운 바람이 모래를 제 다리에 불어날리고 있었죠.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모든 이유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 팀이 우리의 도착을 알아챘어요. 한국 관계자의 리더인 준희 씨가 인사를 건네기 위해 손을 내밀며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자신감 있고 진지하게 저와 직접 마주쳤죠. 베르디 씨, 사우디아라비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전문 지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들의 계획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제 의심을 숨기지 않고 말했죠.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질문은 우리가 발전하는 방법입니다. 이쪽으로 현장 사무실로 오세요. 먼지 나는 땅을 가로질러 그를 따라가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혹독한 곳에 담수화 플랜트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자연이 항상 이긴다는 어려운 교훈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직접 배우게 될 가장 어려운 교훈들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 도착한 지 9달이 지났어요. 매일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모든 계산을 의심하고 모든 설계 선택의 이의를 제기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실패를 예측했어요. 이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는 그들의 계획이 너무 야심차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저는 라스알 카이르에 있는 새 담수화 플랜트의 관제실에서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어요. 제 눈은 화면에서 화면으로 옮겨가며 믿기 힘든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있었죠. 정보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매일 바닷물에서 100만 톤이 넘는 담수가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확한 건가요?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 숫자들을 지켜보는 동안 기계 소리가 주변에서 윙윙거리고 있었죠. 준희 씨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하할 모든 권리가 있음에도 그의 진지한 얼굴에는 승리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저는 공개적으로 그와 그의 팀을 의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주변의 모든 화면에 증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역삼 투합 시스템이 특수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필터들은 더 많은 물을 생산하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파이프들은 극심한 열과 모래 폭풍을 견딜 수 있어요. 저는 메인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 스마트 수자원 그리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물 품질, 압력, 에너지 사용량, 필터 상태를 한꺼번에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플랜트가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능형 시스템이었죠. 파티마 알바클이 그 똑똑한 사우디 여성 엔지니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디든 한국 팀을 따라다니고 있었죠. 처음에는 저처럼 조용하고 망설이는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자신감 있게 시설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직원들에게 복잡한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녀의 열정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노트북은 상세한 그림과 개선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고요. 내일 첫 번째 시험 지역을 방문해 보실래요? 준희 씨가 제 생각을 끊으며 물었어요. 아니라고 말해야 했어요. 저는 거리를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의심하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네,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탈리아에 있는 제 어린 시절 마을이 생각나는 척박한 마을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작은 집들이 먼지 나는 땅에 모여 있었고 아이들은 나뭇가지와 돌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귀중한 물을 모으기 위해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있었죠. 설치 작업자들이 집에 파이프를 연결하자 주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이 보였어요. 그들은 이전에도 약속을 들어봤고 이전에도 실망했었죠. 그때 그 순간이 왔어요. 작업자가 밸브를 돌리자 맑은 물이 수도꼭지에서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잠시 동안 모두가 믿기지 않아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나와 시원한 물에 첨벙거리고 있었죠. 한 노인은 손을 물줄기 아래 가져가 한 모금 마셨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오래전에 쌓아올린 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죠. 제 눈에도 예상치 못한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풍부하고 깨끗한 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제가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소녀가 젖은 손과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물이에요. 그녀가 수도꼭지를 가리키며 간단히 말했어요.
그녀의 미소에는 의심도 복잡한 이론도 전문적인 자부심도 없었어요. 그저 순수한 행복뿐이었죠. 그 순간 저는 준희 씨와 그의 팀이 진정으로 이룬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어요. 현실이 된 희망이었고 변화된 삶이었죠. 주요 시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겨 조용히 있었어요. 제 마음은 질문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이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 틀렸다면 어떤 다른 믿음을 제고해야 할까요? 태양이 사막 위로 지고 있었고 모래를 황금빛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텅 빈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희망 없는 불모지가 아니라 가능성의 캠퍼스로요. 인간의 창의력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저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오래된 확신을 고수하고 의심 속에 고립된 채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무언가 놀라운 것의 일부가 될 수도 있었죠. 사막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마치 한국 팀이 사막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회의 테이블에 손바닥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6명의 엔지니어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얼굴은 답답함으로 달아오르고 있었죠. 우리는 프로젝트 2단계의 수도 분배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국식 방법에 저항하고 있었어요. 버릇이란 게 쉽게 고쳐지지 않나 봐요. 준희 씨는 여전히 차분했고 그것이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의 흔들림 없는 시선이 테이블 너머로 저와 마주치고 있었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방식은 알제리의 비슷한 환경에서 에너지 비용을 40%나 줄였습니다. 그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여전히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저항하고 있었어요. 제 일부는 서양 회사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곳에서 이 외부인들이 성공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직업적 자존심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죠. 회의는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며 끝났어요. 모두가 나가는 동안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제 팔을 만지고 있었어요. 로렌차, 뭔가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안경 뒤로 그녀의 밝은 눈이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녀를 따라 그녀가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던 작은 테스트 실험실로 갔어요. 방에는 금속과 세척 화학 제품 냄새가 나고 있었고 장비들이 모든 테이블 표면을 덮고 있었어요. 한국 여과 기술과 현지 재료를 결합했어요. 그녀가 메인 작업대에 놓인 시제품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진 단순한 원통처럼 보였죠. 이 테스트 결과를 보세요. 효율성이 더 향상되었어요. 그녀의 혁신은 우리의 접근 방식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과 유럽 표준의 장점을 가져와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했죠. 그녀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보며 저는 갑자기 제 고집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항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하기 때문일까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저는 한국팀이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준 작은 모래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끝없이 흐르고 있었죠. 갇혀있지만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래였어요. 모래는 흐르지만 그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파티마가 공유해준 깨달음이죠. 준희 씨가 그것을 저에게 선물할 때 말했었죠. 저는 모래시계를 뒤집어 모래가 다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물처럼 모래도 단순해 보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어요. 제가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옛 생각에 갇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1시간 후에나 도착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준희 씨는 이미 자기 책상에 앉아 강한 집중력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라움이 그의 평소 차분한 얼굴을 스쳐 지나갔죠. 파티마의 시제품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조용한 방에서 어색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표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과 결합한다면 물 생산뿐만 아니라 이미 이례적인 폭우로 재해를 겪었던 사우디인이 재해 예측도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준희 씨는 펜을 내려놓고 저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제가 이전에 저항했던 것을 상기시키지도 않고 어제의 논쟁도 언급하지 않았죠. 특별팀을 구성하고 싶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고 이제는 말이 더 쉽게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에게 훈련받은 젊은 사우디 엔지니어들로요. 우리는 일부가 아닌 모든 지식을 전수해야 해요. 그들은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모두 이해해야 해요. 준희 씨의 얼굴에 미소가 천천히 퍼지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그의 진지한 표정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로렌차.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서 유망한 엔지니어 20명을 선발했어요. 파티마가 훈련 프로그램을 이끄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죠. 한국식, 이탈리아식, 사우디식 접근 방식이 새로운 무언가로 융합되면서 교실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이 젊은 마음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질문하고 개선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편견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이디어의 출처가 아닌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서 저는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곳에서 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미래를요. 국가적 자부심이 인류의 발전에 뒤처지는 미래였죠. 어느 날 저녁 긴 교육 세션을 마치면서 저는 창문을 통해 사막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석양을 보고 있었어요. 한때는 땅을 먼지로 구워버리는 적처럼 보였던 같은 태양이 이제는 아름답고 희망으로 가득 차 보이고 있었죠. 뭐가 바뀐 거죠? 파티마가 제 시선을 알아차리며 물었어요. 사막이 아니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바로 나예요. 제가 처음 사우디아라비아의 비행기에서 내린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날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덥고 화가 나 있었고 이 프로젝트에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수자원 공학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저에게 가르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오늘 저는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군중 앞에 서 있어요. 수자원부 장관이 저에게 증서를 건네는 동안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죠. 제 새로운 직함이 금빛 글씨로 빛나고 있었어요. 네옴시티 수자원 컨설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야심찬 새 도시 프로젝트의 수자원 설계팀에 몸담게 된 거죠. 베르디 씨는 한국팀과 함께 우리의 수자원 관리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장관이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장비와 그녀의 협력으로 우리는 전국적으로 97%의 수도 공급률을 달성했습니다.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85%의 사람들이 수질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희 씨가 앞줄에 앉아 있었죠. 그는 임무를 완수하고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그 옆에는 최근에 지역 책임자로 승진한 파티마가 앉아 있었고요. 그들 뒤로는 우리가 함께 훈련시킨 수십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제 마음은 이 여정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먼지 나는 건설 현장, 회의실에서의 논쟁들, 가난한 마을에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을 처음 본 순간, 마침내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그 순간이요. 장관이 저에게 말해달라고 손짓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으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을 때 말을 시작했어요. 사막에서의 담수화는 불가능하다고 믿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죠. 잠시 멈추고 제가 했던 무시하는 발언들, 무례함, 다친 마음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틀렸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이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죠. 진정한 혁신은 단지 새로운 기술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빠르게 일하고 신중하게 계획하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믿는 한국식 접근법. 이것들이 제가 여기서 발견한 진짜 발견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뒤에 있는 화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정보를 보여주며 밝아지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수돗물이 없던 외딴 마을로 물이 흐르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죠. 스마트 미터기가 물 낭비를 20% 줄였고요. 누수 감지가 10% 향상되었어요. 한때 물트럭에 의존했던 도시들이 이제는 밤낮으로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죠. 네옴시티를 위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안했어요. 각 건물이 자체적으로 물을 모으고 정화하는 시스템이에요. 특수 유리 코팅이 공기 중에 수분을 포착할 거예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고 모든 물방울이 여러 번 사용될 거예요. 이 설계는 사막의 정원 도시 만들기의 모델로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었죠.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몇 년 전 준희 씨가 저에게 준 모래시계를 보관하고 있는 서랍을 열었어요. 모래시계를 뒤집어서 모래가 좁은 틈을 통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모래는 흐르지만 그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오래전 그의 말을 기억하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내일 저는 이 여정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탈리아로 날아갈 거예요. 제 어린 시절 마을을 걸으며 사막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줄 거예요. 바닷물에서 담수를 만드는 기술만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결단력 있는 마음 앞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어떻게 녹아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제 마을의 아이들은 더 이상 여름 가뭄 동안 무거운 물 양동이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을 고향으로 가져갈 거니까요. 물 문제는 어디에나 있어요. 해결책은 어디서든 올 수 있고요. 어머니는 한때 우리는 자연에 적응해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부분적으로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과 함께 일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관심과 지혜를 가지고 가장 혹독한 곳에서도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저는 눈앞에 펼쳐진 사막을 보고 있어요. 여전히 덥고 여전히 건조하고 여전히 도전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아름다움도 보고 있어요. 그 잠재력, 그 미래를요. 진짜 기적은 우리가 사막에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기적은 사막이 제 안에 지은 것이었죠.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